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문구 작가의 수필 성난 풀잎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난 풀잎이라? 제목부터가 뭔가 좀 특이하죠? 어떻게 풀잎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풀잎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글은 아주 묵직한 문장 하나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연은 좋고 나쁜 감정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천지불인이라고도 하죠. 작가는 왜 하필 이 철학적인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을까요? 우리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성난 풀잎이라는 제목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작가가 원래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인간 중심의 세계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작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 풀독을 살펴본 뒤에 그가 얻은 위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확인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난 풀잎의 의미부터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풀잎이 진짜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사물에 사람처럼 감정이나 생각을 불어넣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바로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만 봐도 벌써 작가가 풀잎을 그냥 식물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에요. 수필을 읽을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글쓴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두 개의 열쇠만 있으면 어떤 수필이든 그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작가가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작가는 이걸 농부의 시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단순히 농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소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일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 즉 인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는 우리에게 고기를 주니까 좋은 거고 모기는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인간 중심적 사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농부에게 식물은 딱 두 종류예요. 먹을 수 있는 나물, 약으로 쓰는 약초, 보기 좋은 화초처럼 유용한 것.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요, 그냥 쓸모없는 것. 다시 말해 잡풀일 뿐입니다. 농사 방해만 되니까 뽑아버려야 할 원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작가도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도 처음엔 그랬다고.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고추를 위해서 밭에 난 잡풀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열심히 뽑아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순간 작가의 모든 생각을 180도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작품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바로 풀독이 오른 경험입니다. 잡풀을 막 베어내다가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긴 거죠. 이게 그냥 좀 가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살갗이 막 가렵고 따갑고 쓰라리고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가의 생각이 정말 대단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재수없게 풀독 올랐네, 약 발라야지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함부로 베어냈던 저 풀잎들이 화가 나서 나한테 복수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찮게 여겼던 잡풀의 저항을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작가는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요. 주사 한 방 맞으면 금방 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부러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이건 일종의 반성이자 풀잎의 분노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뜻이었겠죠. 자, 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작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다는 말의 진짜 뜻을 온몸으로 깨닫게 돼요. 그건 그냥 꾸밈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첫째, 인간의 욕심이나 손길이 닿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한 둘째, 인간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저 이름 없는 풀잎 하나하나와 똑같은 근원적으로 동등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표를 보면 작가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오직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가졌어요. 하지만 풀독이라는 아주 아픈 경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생명 존중 사상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관점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죠. 한쪽은 모든 걸 쓸모라는 자로 재는 도구적 가치관이고 다른 한쪽은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본질적 가치관이에요.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나요? 하고요. 자, 이제 작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길가에 이름도 없이 핀 들풀이나 방 안으로 날아들어온 작은 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을요.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볼까요? 꼭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한테 당장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쓸모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존재는 없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